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계속 늘어 지난해 역대 최다인 3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사건 총 33건, 1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순이었습니다. 유출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 중인 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등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사건은 179건으로 378명이 검거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가까이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모두 10명을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팽지윤 기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유출된 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핵심 기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구원이었던 A씨는 D램 공정의 핵심인 PRP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중국의 창신 메모리로 이직했습니다. 이후 중국 회사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중국이 기술을 빼오는 과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삼성전자 부장 출신을 개발실장으로 영입했고 이후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장회사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 금지 체포에 대비한 암호까지 만드는 등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 데 따른 피해 금액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본건 범죄로 인한 국내 회사 등의 피해는 2024년도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 상당으로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결과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창신메모리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영입해 삼성의 독자적인 10나노대 D램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불법 유출해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 씨, 전직 연구원 신모 씨와 권모 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 등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창신으로 이직해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국가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용해 개발을 완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네, 우리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과 함께 지난 부진을 말끔히 지운 모습인데요. 네, 올해 실적에도 청신호는 켜진 상태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20조 원. 1년 사이 200% 이상 급증하며 2018년 3분기 이후 약 7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2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93조 원, 이 역시 분기 기준 신기록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2조 7천억 원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총 43조 5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 굴곡이 큰 실적 추이를 보였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경쟁력이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와 함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도 부진하면서 흔들렸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화랑으로 3분기부터는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면서 필수품이 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제품의 수요는 급증했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아직 사업부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업황 호재 속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4분기에만 16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삼성은 실적을 지금의 실적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되찾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HBM4 공급 경쟁이 본격화될 올해 반도체 기술력 자신감을 재충전하고 시장에 삼성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각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네, 이번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6단 48GB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계 최고 속도는 HBM4의 12단 36GB인데 그 후속 모델이고요. SK하이닉스는 고객 일정에 맞춰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AI 시스템용 메모리 솔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AI 시스템 데모존을 마련해서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달성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올해도 슈퍼사이클을 맞아 호황이 예고됐지만 수출 양극화 해소 등 질적 개선을 위한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1,734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AI 시장 부흥과 함께 뚜렷한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주요 고객사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시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 신뢰를 샀고 올해부터는 양산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번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13만 원에 육박했고 SK하이닉스는 67만 원을 돌파하는 등 새해 첫 증시거래일부터 나란히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AI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에서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요. 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수출 금액으로 보면 올해도 반도체가 플러스 성장을 아마 주도할 것으로. 다만 수출 양극화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략 품목이지만 수출에 있어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의 위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미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은 지난해 수출이 9% 감소했고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유화학은 11% 이상 줄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생존 위기까지 치닫으며 사업 재편에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단순히 반도체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하고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뭐 미국과 중국에서 쏠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할 수 있도록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신년에는 반도체 호황을 중심 삼되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 것이 새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